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제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구사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그리고 회원 전용 게시판 이쪽으로 대부분 운영할 거예요. 특히 수익 실현이나 수익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쪽 같은 경우는 알람이 뜨게 하려고 하면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다 활용을 해야지 회원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회원을 가입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채널 보고 도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러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채널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쪽으로 성장해 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 전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보다는 지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괜찮죠? 4월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1380원 이상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수익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숙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이게 습관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아주 예를 들면 세상을 갖다 크게 망가뜨리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무조건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안 좋을 때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투자자의 숙명이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들이 노하우이자 뭐 노하우 아니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맨날 그 기술적으로 보는 것도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정도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식 거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정책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거의 단타쟁이들 상당히 힘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사실은 우리가 실적만 보고 경제지표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웬만하면 말입니다. 급등주 단타주 하지 마십시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하다 보면 대부분 물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7할 밑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100% 손해가 납니다. 그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열광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요. 기존에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집중해 보고 또 3분기, 4분기를 또 보고 할 만한 종목을 좀 선정해 보고요. 또 내용 가진 것들을 뉴스와 버무려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RFHIC나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앞으로 좀 뜰만한 것들 XR, VR, AR, 사피엔 반도체인데 지금 상당히 상장 이후에 저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X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출시가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한 바퀴 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칩셋 미디어나 가온칩스, 특히 온 디바이스 AI 이쪽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MPU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MPU 진행되면서 칩셋 미디어가 또 하락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세상에 보는 전망이 좋은 것들은 다 좋은 거는 때가 되면 다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충분히 좀 조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정도로 확실히 한번 눌렸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온칩스 그동안 제가 사실 이쪽 관련돼서는 제가 픽원인데 이쪽을 제가 이야기 안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볼 때가 됐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시나 코올라인 소프트 오늘 아마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점이 될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오늘 법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들은 여러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지표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주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환율이라서 늘 환율은 좀 보고 지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환율 정도는 보고 해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매크로 지표의 변화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높은 고점 찍은 구간이 1390원대 이쪽 구간이 최근에 고점이고요. 한 달 이내 그리고 툭 떨어지는 이 구간이 상당히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이런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 금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5%까지 갔었잖아요. 미국 국채 2년 금리가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뭐 미국의 지금 지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다시 올라가는데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월에 82%뭐 이런 내용도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포인트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자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지표 안 좋으면 다시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다 어떻게 다 대응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거면 전체적으로 크게 환율만 보시면 환율이 지금 우리한테는 우호적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그림이 아주 좋은 게 있어서 하나 따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결국은 저궤도 인공위성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대형 선박이나 이런 것들 해외죠. 쉽게 말하면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선박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UAM이라든지 메타버스 또 군집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한테 실생활로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진행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드론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아마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진화를 많이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율주행, 메타버스, 특히 이제 선박용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이쪽 관련된 부분만큼은 조금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활동 과정에서 저도 중간에 여러분들 그 비슷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두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넌지시 좀 감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포지션 잡아가시면 좋겠다. 제가 뭐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세상 흘러가는 모습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위성통신 뭐 이런 것들 할 때 AP 위성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리포트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주가가 높은 것들은 잘 권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인 직장인분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크게 수익 날 만한 것들을 기왕이면 골라서 해드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6G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XR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6G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연말에 되면 또 미국도 주파수 경매 또 있고요. 지금 3.5GHz가 5G를 활용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대역폭이 더 훨씬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갑니다. 자, RFHRC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리포트 한번 드렸으니까 제가 4월 15일인가요? 그때 드렸던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20% 이상 수익이 진행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또 매수할 포인트는 또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도 얘 종목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 상으로도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도 10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너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P 유성은 지금 한참 달리고 있어가지고 달리는 만 오래 달리는 건 글쎄요 제가 해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만한 것들은 지금 RFH 하시고 인텔리안테크 요거 두 개 정도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글쎄요 공략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내용들이어서 차트 보고 이야기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강조했다고요? RFH하고 인텔리안테크 요겁니다.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리포트 드렸으니까 차트만 보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차트하고 인텔리안 테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캐치 못하는 분들은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점에 타점을 준비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저 주식을 갖다 이때 매수해서 수익을 냈냐 안 냈냐 이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다 제가 항상 어땠습니까?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받고 나서 제가 리포트 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걸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 본다 그러면 저랑 궁합도 안 맞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백날 제 채널 영상 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저점 구간 잡아냈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그리고 나면 제가 221일정으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221 근접선에 와 있어서 체크를 했으니까요. 상당히 조금 초과해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기 매물 구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는 좀 눌리는데 어디에 걸리겠어요? 야, 221턱으로 다시 눌리겠죠. 요건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7,000원 잡으시던 제가 16,500원 정도 들어오면 잡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략을 해줘야죠. 자, 이 턴어라운드 시그널 갖다 잡고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아요. 자,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바닥을 여기서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해서 가는 성적,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 어떻게 4분기에 가장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인터넷상에도 RFHIC에 대한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는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분기까지 갈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 보면 매크로가 깨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는요, 작년도 그러니까 10월달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나 폭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종목은 그거하고 상관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고요. 인텔리언 테크, 그죠? 인공위성 통신 수신 장치, GPS 장치,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선박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RFHIC하고 조금 달라요. 처음에 들어온 시그널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이게 턴어라운드 시그널, 여기가 1번 자리예요.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1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눌렸는데, 눌림 들어오니까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눌리니까 오늘 바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초가에서는 좀 마이너스 뜨길래, 드디어 좀 공략을 좀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바로 잡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는 건 20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당연히 여기까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4분기까지 가야 되고요. 일단 선박용 위성 안테나 부분은 인텔리언 테크가 우리나라에선 독보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수주량 상당히 좋죠.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타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이나 일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목을 갖다 공략하는 법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VR, XR, AR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우리나라는 사피엔 반도체를 좀 보셔라. 물론 상장 후에 주가 상당히 놀릴 거다. 4월 19일 이후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9일 이후에 봐야죠.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갑자기 주가가 30%에서 50%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가 연말 되면 저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VR 기기, XR 기기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디가 좀 그럼 이거 제공하는데요? 라고 하면 이런 거 팹리스 업체가 상당히 또 관심을 받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저거 보고 왔다 갈 때 우리 주가 상승력, 여력 보셨습니다. 자, 그만큼의 한 번 여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근접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단 여기 근처 오면 우린 잡아주는 것이 극히 선수로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레이브 하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소심하신 분들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일단 봐야 4만원까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보고 저는 포인트 잡고 갑니다. 좀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12월까지는 저는 보유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거 중간에 한번 뻥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뭐 20%짜리 이상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내로다 수익 실현하고 또 나오고 또 빵 터지면 또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거 지금쯤 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이슈 내용들을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만약에 주가가 팡 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기존의 주주들께서 그죠? 신흥주로 매수하는 분들 말고요. 기존의 대주주 말한 겁니다. 상장 전에 이 부분들은 조금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올랐다가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이렇게 약간 우상향에 가다가 쫙 치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는 방식이 좀 이렇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케어맨 아카데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NPU는 분명히 온디바이스 AI 하면 앞으로 성장하는 쪽은 NPU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도 구동이 잘 되는데요. 그 덕분에 SSD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DDR 쪽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NPU들이 우리가 연산하는 속도의 양들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내용들이 주루주루 나오고 있는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칩셋미디어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좀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는 역할이 좀 다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팹리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는 먼 미래적으로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IT 관련돼서 디바이스 이런 것들 상당히 잘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턴키로 다 수주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팹리스 업체들도 상당히 크게 성장해 주는 건 크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강하게 또 우리가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쯤이면 공략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우리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들이 언제예요? 예, 3분기, 4분기부터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GPT 그죠? 4인가요? 그거 나오면서 또 우리가 관심을 받잖아요. 뭐 애플에 관련된 애플 아이폰 같은 데서 저것을 채택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또 예를 들면 앞으로 아이폰이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LG에너텍이라든지 또 BH 이런 것들 종목도 자화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자 그런데요 일단 단기적 상승이 들어온 거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제가 그 와중에 가장 우리가 길게 보유할 만한 것들은 자화전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자화전자는 매출이 다양한 곳에서 또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몰렸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수익이 나면 일단 현금화 시켜주고 다시 포지션 잡아가는 거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트레이딩 할 때 우리가 기분 전환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칩셋 미디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내려갈 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악재가 터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뉴스는 없고요. 공시 내용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 빈 공간 채워주는 일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수익을 내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 보셔도 비슷한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가온칩스도 지금 주가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죠. 고점 찍고 상당히 쭉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겠죠, 여러분. 여기 기다려 주시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깊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인데 7만원 조금 윗단하고 여기 지금 121표 아래 이 정도 구간에서 공략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평선 아래쪽에 들어오면 아주 무난한 공략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아마 비슷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략 포인트는 세 종목 다 비슷하게 간다. 같은 그 테마니까 같이 움직여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대 증원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의료보험 적용되는 그 처방전 많이 약물이 나가는 회사들 특히 보령도 그렇고 이런 중해제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들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요. 대형 종합병원이 예를 들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매출이익 부분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부담감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제약회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조정은 받아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주가 상승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볼파라 인수가 끝나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가 밑에서는 크게 문제는 발생되는 부분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신저가 나오는 구간,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그 정상적으로 인수가 끝나고 나면, 루닉 같은 경우는 여기 윗단까지 오려나 한 번 정도는 꼭 찍어줄 테니까요. 좀 뚝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출구 전략이나 출구 어떻게 탈출하지? 언제쯤 나오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8만 원대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원래 이쪽 루닛은 5월 말에 인수가 다 완료되고 나면 미국에 대한 매출 지표 인식이 언제쯤 나오게 됐습니까? 자, 지금 6월은 끝난 거고요. 7, 8, 9. 그러니까 다 그때쯤 인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 인식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저는 5월 말 이후가 원래 공략 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물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하는 포인트가 그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도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증원 문제, 이쪽 관련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콜라인서부터는 지금 신저가 딱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간중간에 좀 이슈가 있고 내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종목 항상 거래할 때 아주 높게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만 원만 보고 가세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싸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림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 부분은 좀 고민하지 마시고 버려버리고 우리는 여기서만 놀읍시다. 그래서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뭐 1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만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결과 보고 오늘 결과 좋다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리포트 드리고, 리포트라기보다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스토리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또 약을 팔지 않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